네, 오늘 오후에는요. 국민의힘 2차 경선 4강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 네 사람 모두 참여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29일에 이제 결선 후보 2인이 확정이 되게 되고요.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토론에선 네. 결국 2대2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이 전선이 구축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탄핵이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또 개개인의 어떤 말,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마스 토론에서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늘의 목적은 국가 비전과 본인만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맞수 지정 없이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정책 중심으로. 예. 이 주제가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라기는 정책을 할 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특히 이번에 민주당으로 나올 이재명 후보의 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대비해서 본인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장점, 예를 들면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100조 돈만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AI 산업을 위해서는 돈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 특히 52시간이라든지 또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분야의 AI 산업 육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되는 이재명 후보가 대비되는 어떤 정책을 좀 선명하게 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이번 경선을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있던 경선의 어떤 절차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전환점을 돌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38%,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 6%, 김문수 6% 이렇게 아직 뚜렷한 여권의 원탑 후보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도 한번 볼게요. 이건 국민일보에서 조사 의뢰를 했고요.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좀 3강이 보이는 듯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원탑 후보가 없다는 게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여권 입장에선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판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판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선이 그대로 좀 갇혀 있다.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갇혀 있다라고 국민의힘이 늘 비판해 왔는데 사실 가장 답답한 이 갇혀 있는 박스권을 갇혀 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에요.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이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더욱더 이게 흔들림이 없거든요. 판이 흔들려야 된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이번 마지막 경선 후에 양자 대결이 만약에 치러지게 되면 양자 대결이 마지막 판을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아주 당이 고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저희도 몇 주째 가능성을 좀 전해드리고 있지만 한 주 사이에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요. 한 대행이 29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걸로 안다. 이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본 다음에 30일쯤에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쯤 되면은 거의 기정사실화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본 여론조에서 보듯이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는 다른 어떤 삼지대의 득표력 내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여론 비표를 보면 다른 후보와 지지율이 비슷하고요. 그 지지율이 중도 내지 지금 국민의힘의 이 지지를 보내지 않는 다른 분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무당층의 지지를 지금 분산해서 받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출마 결심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일정까지를 고려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후보들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다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출마를 접고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될 과제, 공정한 선거 관리 그리고 차기 정부의 정권 이양을 위한 준비 이거에 매진하는 게 맞다. 잘못하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 공직 생활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하는 공직자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고심, 마지막 결단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출마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채널A 단독 취재에 따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표를 끌어오지 못해서 그런지 한대행이 대선을 출마하면 임기를 3년만 가져가는 개헌안에 공감대를 좀 표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좀 중도층을 겨냥해서 3년 개헌안 이렇게 제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포인트라고 봅니다. 첫 네. 번째는 개헌을 통해서 지금 이제 87 헌법 체제가 이제 시효가 다 했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3년 임기를 통해서 이제 개헌을 하겠다는 거 포인트 하나고, 결국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은 이제 전주 출신으로서 지역적인 통합,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국무총리를 하시고 해서 자와 우를 넘나드는 이런 어떤 공직 경험을 통한 어떤 통합적인 행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 등등 지금 경제 위기에 처한 이런 어떤 위기 극복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강점, 즉 그 DJ 정부 때는 이제 또 경제 수석으로서 당시에 IMF 위기를 넘겼고, 또 2007년도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 FTA를 이끌었고, 또 2008년도에 국무총리로서 금융 위기를 극복한 이런 어떤 경제 위기 극복의 어떤 경험, 이런 측면을 굉장히 좀 강조함으로써 이 세 가지 측면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홍 전 의원님이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한대행이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와 단일화 구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데, 사퇴를 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단일화 입장 표명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내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한대행이 나오면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 후보도 물론 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빅텐트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후보와 홍준표 후보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동근 평론가님, 네네. 이 단일화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저는 1대3의 구도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네 사람은, 한 사람, 김문수 후보는 확실하게 단일화하겠다. 그러니까 그쵸. 한덕수 권한대행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예. 어쨌든 자신한테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건 사실 겹치거든요. 그 지지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띄울수록 사실은 자신의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층이 친윤 쪽,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주류이기 때문에 그쪽을 잡아야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이고, 나머지 세 분은 좀 마지못한 느낌이 많아요. 그 홍준표 갑자기 말을 바꿨는데 예. 말을 바꾼 것 자체도 어저께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공격을 했음에도 한동훈 후보 역시 좀 애매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거든요. 예. 워낙에 지금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돼버렸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 단일화는.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딱 김문수 후보는 무조건 되면 단일화 쪽으로 갔지만, 그러나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전 세모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어떤 정치 여정 중에 단일화나 협상이나 혹은 양보, 이런 정치적 용어가 없어요. 아. 자기가 끝까지 무엇인가를 취해왔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저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고,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지 않는 쪽이 더 많거든요. 자신을 지지하는 층이.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는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민주당 오전 회의에서는요, 한덕수 대행의 이름과 마늘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과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2년 뒤에 발각되어서 대통령 경제수석 자리에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한덕수식 졸속 대응이 낳은 참사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네, 이 한준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과거 한덕수 대행이 마늘과 관련해서 굴욕적 협상을 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성춘 부장. 예. 근데 이게 사실 25년 전 사건이라고 예. 하던데,
이렇게까지 끌어왔다는 건 좀 통상 협상에 있어서 그 전문가라는 점을 좀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의도인가요? 그렇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미지가 너무 포장되어 있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뭔가 통상 협상의 달인 그리고 뭐 위기 관리의 달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미지를 잘 포장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인으로서 검증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갑자기 출마하겠다가 나와서 짧은 기간 안에 뭐 단일화를 거친다? 그럼 제대로 된 검증을 못 받을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마늘 사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통상의 달인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 위기 관리의 달인 지금 사실상 60일 동안 위기 관리라고 하라고 했더니 인기 관리만 하다가 지금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장된 이미지를 국민들께 오롯이 바라보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지금 60일 동안에 위기 관리하기에 딱 적당한 분이지 지금 갑자기 뭐 구원투수처럼 등장해서 보수의 구세주처럼 나올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라는 그런 검증 차원에서 민주당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구 여권이죠. 국민의힘 경선 상황 살펴봤고요.